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문재인 씨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미소를 지으면서 순종했습니다. 김정은이의 처분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민으로서는 도리가 없죠. 문재인 씨가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일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2019년 들어 러시아가 남진 야욕을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그들이 보기에 이랬을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해도 반격은커녕 꼼짝 안 하는 한국의 문재인 씨.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는 겁니다. 한국은 국경 수비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한국을 마치 주인 없는 땅처럼 취급을 하면서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카디즈가 바로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카디즈를 무단 통과를 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사전 연락도 없이 이용을 해도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독도 영공에 들어가자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또 침묵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야기합니다. 한국 너 거기 있었어? 나 너희 영공에 안 들어갔어. 이렇게 딱 잡아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디즈는 그렇게 이웃나라가 제멋대로 쓸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카디즈이겠습니까? 다른 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또 그 집은 도둑에 대해서 방비하는 장치도 다 허물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집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보면 빈집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정원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정원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방문을 열고 뭐라고 한마디 했죠. 정원에서 이제 현관문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물론 러시아가 먼저 했지만 거기 사람이 있었어? 문재인 거기 있었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한마디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마당은, 그 정원은 이제 공유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한국 너희 그 정원에 미사일 갖다 설치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원은 이제 우리 중국과 러시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쓰는 공유지다. 문재인 너 앞으로 여기에 상추 심지 마라. 농사 지으면 안 된다. 정원수도 심으면 안 된다. 여기가 너희 마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만두도록 해라. 이제 너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이용할 거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땅을 대표적으로 씁니다. 이것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부동산 같은 것을 국가의 경우에는 영역이라고 하고, 이 영역에는 영토를 기본으로 해서 영공, 영해 이 세 가지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대표적으로 영토 혹은 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이야기한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땅은 뺏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러시아가 우리 땅에 침입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좌파 정권 때 매번 이런 식으로 영역을 빼앗겼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이런 공유지로 된 것이 있죠. 독도 앞바다. 일본에게 뺏겼습니다. 우리도 같이 쓰고는 있지만 원래 일본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문재인 씨는 반일에 아주 투철한 인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역사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씨 그것은 안방에서 혼잣말로 하는 그런 큰 소리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어땠습니까? 독도 갔었죠.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도 독도 가보십시오. 한번 본때를 보여줘 보는 겁니다. 이번에 독도에서 훈련하겠다 하더니 국민들은 별로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역시 연기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씨, 당장 내일 휴가 가십시오. 독도로. 저도 돼지섬 가지 말고 독도 가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땅을 공유지다, 같이 쓰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우리 정원에 들어와서 하룻밤씩 텐트 칠 겁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도에 걸려있는 우리 태극기 걷어 내려야 하겠죠. 그리고 사람도 빼야 할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 좀 끔찍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만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씨가 영토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독도는 북한 땅이다. 우리 한반도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러시아에게 임대하는 겁니다.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임대 계약을 근거로 독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 또 지금의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기는 어렵겠죠.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 우파 정권이면 러시아 아니라 어디라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우리 영토를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쟁하고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못하는 것이죠. 문재인은 못합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훈련도 못하지 않습니까? 반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도에서 훈련 왜 못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뜻밖에도 돈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그리고 이 한국의 좌파 정권들 그들은 좌파인 주제에 늘 돈 때문에 영토를 내주고 돈 때문에 국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파는 어떤가? 우파는 밥을 못 먹어도 할 것은 합니다. 싸운다 이겁니다. 그런데 좌파는 돈 앞에서 기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념을 지키고 옳은 것을 지키고 그러는데 돈 때문에 기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는 좌파일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이야기 했죠. 한반도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보면은 우리 한국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러시아가 독도를 침범한 그곳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런 뉴스 나왔던 것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판했는데 역시 이러고 보면 지금 이야기한 이 끔찍한 가상 시나리오만은 아닌 것인가? 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재인 씨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처음에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 만날 때 미사일을 쏠까봐 밤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이제 문재인 씨는 북한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야기는 종종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북한은 김정은이는 절대 전쟁 못 일으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는 절대 한국을 공격 안 해 이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은 누가?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갑니다.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좌파들의 사고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보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 땅에서 미국인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씨는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는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앞에 이야기한 바로 그런 것을 뼛속까지 아니 의심 없이 꿈속에서도 그렇게 믿으면서 정말 괜찮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도 될 것인가? 현실로 정말 그렇게 그 믿음대로 현실이 갈 것인가?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씨 스스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ICBM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 발사를 해봤자 그것이 물리적으로 미국에 가서 떨어지는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거리는 아니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한국에 날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문재인 씨는 북한은 우리 한국은 남한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어떠냐? 당연히 북한 미사일이 남한을 때릴 수 있죠.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심리적으로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북한의 핵탄두 혹은 신형 미사일 이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거푸 계속 발사한다는 뉴스가 나와도 아니 또 쏴서 그 처리해야 할 그런 쌓여있는 것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쟤네들 노는 거 구경이나 하자. 이런 태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씨와 그 집단들은 너무나 오만해서 김정은이를 거의 개미 취급도 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정은이도 조금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이 남한 좌파 중에 돌연변이도 이런 돌연변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 북한의 태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는 한국 국민은 신경을 씁니다. 김정은이한테 신경을 안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표 찍는 기계라고 여기고 있어서 선거 때까지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충실한가? 그럴 리가 없죠. 문재인 씨가 신경 쓰는 방식은 한국 국민을 속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현재 북한이 이 대남 위협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사일을 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런데 문재인의 군대는 어떤가 하면은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못합니다. 분석 못합니다. 대처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숨기는 것을 합니다. 국민에게 숨기는 것이죠. 또한 군대도 숨기고 언론에게는 보도하지 마 해서 숨기고 혹시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국민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SNS를 통제합니다. 방식은 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집요하게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를 믿고 싶은 국민이 있을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친문이나 친여라고 하는 대중들 잘 들어두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다가 한국에 진짜 포탄이 떨어지면 또 생화학 무기를 덮어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설마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씨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첫째, 문재인 씨는 남의 아픔을 모르는 정신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폭염에 회사의 일거리가 떨어져서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또 어떤 이유로든 매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영업을 할 수 없게 돼서 매장이 문을 닫아서 그래서 당장 수입이 없어진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씨는 자기 혼자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그런 인간입니다. 남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죠. 둘째, 만일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서 일산이나 수원이나 그 어디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씨는 자기 집에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지금은 청와대에 안 떨어지면 된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일 겁니다. 이런 식이죠. 이것은 김정은이가 여기를 목표로 해서 명중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훈련하다가 실수로 날아온 거다. 적이 쏜 포탄이 떨어졌는데 실수로 왔는지 고의로 왔는지 따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변명을 얼마나 기가 차게 하느냐. 만약에 캄캄한 밤에 포탄이 날아와서 떨어졌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두워서 안 보일 때 쏜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날아왔다면 얼마나 안 평화스러웠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훤한 대낮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떨어졌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까? 아니 그래도 그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훤히 잘 보이는 대낮에 쏴줘서 다행이다.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날아왔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태연하게 할 사람이다. 세 번째, 만일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리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의 아들이 사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어떤 인물인가? 문재인 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해를 해보기 위한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홍길동 씨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홍길동 씨 혹은 홍길동 씨 아들 그 사람 혹시 보수우파 아니야? 좀 더 그 죽어도 싼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민주당인가 쪽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죽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맙다. 평화를 지키려면 이런 것은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마디는 해주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더 평화를 추구해야죠. 항상 하는 그 말을 할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떤 심리 상태로 대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문재인 씨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그 바탕으로 이런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ICBM이 아닌 한, 그러니까 장거리를 날아가는 것이 아닌 한 북한 미사일 발사는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미국의 그 공무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했죠. 또 좀 과거로 가보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김정은이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 7월 말에서 한 8월 10일까지 북한이 여기에서 한 2주 남짓 기간 동안에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CNN이 보도한 것을 참조하면 될 것인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평양을 통제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이 제대로 그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씨에게 화를 내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문재인 씨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오늘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심이 식어가고 한미동맹에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밝힌 그런 것인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다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미국과 북한이 잘 해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또 김정은이 편지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한테 3페이지, 무려 3페이지나 되는 손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가 미국의 더힐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편지다. 곧 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보낸 이 편지는 백악관 집무실로 곧장 배달됐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씨,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친서 교환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서 내용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는 문재인 씨 보고 벌써 여러 차례 중재자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문재인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에 또 한 것이죠. 그리고 굳이 내용 누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편지 훔쳐봤던 것 기억하죠? 정황상 편지 훔쳐본 것이다. 그래서 남의 편지나 훔쳐보는 문재인 너 우리 둘 다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미국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죠. 그래서 그때 문재인 씨하고 만났는데 그때의 일을 브리핑으로 청와대에서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짧게 이것도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가 그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그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자 하고 늘 하던 이야기, 작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실어주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 말이 이번에 인도 태평양을 둘러보는 길에 한국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동맹이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브리핑에 한미동맹이란 말이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 부분에는 일체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면 예의상이라도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논의는 미국과 북한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인도태평양에 있는 N개의 국가 중에 하나다. 우리 그저 N분의 1이다. 한미동맹이 아니고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한때는 세계 대통령 문재인, 유엔 총회에 가서 세계 평화를,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던 문재인, 또 한때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있는 아부를 다하던 문재인, 그랬는데 지금은 그저 청와대에 콕 박혀있는 문재인,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해줘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그는 일본의 경제력을 우습게 하는 정치인, 아주 드물죠. 이런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바로 코앞에 북한의 핵탄두가 쌓여있고 그리고 신형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내는 이 북한, 그것을 겁내지 않는 문재인, 그런 한국 대통령도 참 좀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까지 아주 숨이 턱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재인 씨.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문자에다가 군인할 때 쓰는 군자를 써서 우리에게는 문군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말귀 못 알아듣는 문재인 씨는 아주 끔찍해하고 회피를 하죠. 그리고 차라리 말 알아듣는 트럼프 씨를 더 좋아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